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공황장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황장애 이제 사람들이 농담 삼아서 이제 공황장애냐 이런 농담들을 하기도 하는데 공황장애가 아니고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에 빠졌다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많은 연예인 분들이 이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친숙한 정신과 질환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정형돈, 기안84 이런 분들이 젊은 분들도 많이 아시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유병률이 1.7% 이게 통계마다 다른데 0.5%라는 데도 있고 1% 2% 이런 데가 있는데 여튼 100명 중에 1명 이라는 거니까 학교에 6명 넘게 있다는 거겠죠. 하나 학교에. 그래서 매우 흔한 질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원인은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가 있다고 모두 이런 질환에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제 점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황장애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제 공황장애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러한 증상들이 처음에는 거의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증상이 확 치솟으면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약 30분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막 응급실을 찾아가기도 하고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막 눕기도 하고 이때 가끔 이제 기절하시는 분도 이제 가끔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증상이 뚝 떨어지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뭔가 좀 내가 아팠었나?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응급실에서는 이제 시간 지나니까 이제 증상이 없는데요, 검사도 하실 거예요 하면서 좀 돈만 낭비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요런 시간의 형태를 가지고 발생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황발작이라고 합니다. 이 공황발작이 반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예기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황 발작이 반복되고 그것에 의한 예기 불안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을 저희들이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흉부 통증 또는 불편감, 가슴 답답한 거, 어지러운 거, 뭔가 미칠 것 같은 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보통 이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이제 식은땀 흘리거나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은 이 신경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신경이 문제가 일으키는 건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우리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신경, 우리가 손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고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뇌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신경들을 저희들이 체성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들은 고장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이런 심장, 위, 대장 이런 데 들어가는 내장에 들어가는 신경을 저희들이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자율신경은 긴장신경하고 이완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녀석들은 서로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기항작용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서로 견제도 했다가
뭐 서로 협력도 했다가 뭐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장신경이 있고 이완신경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녀석들이 서로 이렇게 딱 중심을 잡아가지고 이 녀석들의 균형을 딱 이루고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는 긴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는 이완을 했다가 하면서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받으면서 이 자율신경이 지치게 되면은 이 긴장신경과 이완신경이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긴장신경이 매우 활성화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게 되죠. 스트레스 받았는데 막 기운이 막 뭐 풀어지고 막 안정되고 이러진 않겠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매우 긴장 상태에 갑자기 확 들어가 버리는 것이 저희들이 공황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에 들어가는 자율신경이 과도하게 긴장을 하면은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거고요. 뭐 대장 쪽에 들어가는 신경이 갑자기 하면은 막 변비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땀샘에 가면은 뭐 땀을 뭐 식은땀을 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자율신경이 지친 것이 문제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누구나 불안을 느끼는 건데 이런 불안이 오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뇌는 이런 호랑이를 딱 만났다. 호랑이를 딱 만나면은 불안해져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신경의 긴장신경의 작용이 호랑이를 만났을 때 나타난다. 그래서 쉽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호랑이를 만났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식은땀이 나고 막 숨이 답답해지고 막 근육이 긴장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스를 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긴장할 것이 아닌 상황, 불안 회로가 작동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숨이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당황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내가 이상해졌나? 라면서 또 불안 회로가 악화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을 어떻게 보면 평범한 상황에서 아까 같은 자율신경이 지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황장애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황장애가 어떤 것인지 대충 이해가 됐으니 이제 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공황장애가 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지만 공황장애가 왔다는 것은 여러분의 뇌와 여러분의 신경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순간적으로 기능을 잃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신경과 뇌는 지쳐 있는 거고 그건 여러분들의 물론 갑작스러운 물론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서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여러분들이 마신 술, 담배 뭐 그 외에 계속해서 주어지는 스트레스, 성격에 의한 스트레스, 뭐 주변에서 주는 스트레스 등등이 지속적으로 누적이 된 결과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황 상태를 갑자기 극복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도움 없이요. 그래서 이런 매우 힘든 상황을 급성으로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약물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은 아마 요 노란 약은 아티반이라는 약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면 많이 들어봤을 안정제일 겁니다.
이 녀석은 일시적으로 이완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완 신경을 뭐 활성화시켜준다고 생각하셔도 좋고, 아니면 균형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튼 일시적으로 이완을 시켜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갑자기 긴장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덜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약간의 중독 경향이 있고 이제 오래 먹으면 효과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잠시 버티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안정제와 동시에 투약이 되지만 효과는 늦게 나오고, 그렇지만 중독성도 없고 장기간 유지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약인 항우울제로 이제 약물이 점점 교체되어 갑니다. 이 녀석은 쉽게 말하면 신경에 기름칠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셔요. 그래서 신경이 그 자율적으로 이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녀석이 뭐 좀 더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요 신경과 뇌에 보호막을 쳐준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에 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 동안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녀석은 장기간 치료해도 이제 부작용은 충분히 조절 가능한 편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장기간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좀 장기간 복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는 손 떼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황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가요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이 자율신경이 매우 지쳐있고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튼튼히 만들어줘야 되고, 튼튼히 만드는 데는 역시 운동이죠. 유산소, 여기 여자분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고 이 남자분은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 뭐든지 좋습니다. 일단 운동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 운동을 그냥 산책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아주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이제 보통 보통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심장이 벌떡, 땀이 뻘뻘 날 정도의 운동이 30분, 그것이 주 3회 정도가 되어야지 자율신경에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고, 이 자율신경이 이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줄 수가 있다. 이제 아주 증상이 심한 상태에서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이 너무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약물을 복용해서 어느 정도 증상이 가라앉고 보호막이 쳐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운동을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자가요법으로는 이제 복식호흡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사진에 제가 배를 잡고 있죠. 이 배에 손을 얹고 이제 배를 볼록 내밀면서 이제 숨을 들어 마시고, 이제 내쉴 때는 배를 쑥 집어 넣으면서 숨을 내쉬게 되면은 복식호흡이 되는데요. 이제 저희들의 주 목적은 여기 이 다이아프람이라 써 있는데 요 횡격막을 최대한 많이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횡격막에 있는 이완 신경 중 하나인 요 미주 신경을 활성화를 시켜줘 가지고, 이완 신경이 활성화돼서 아까 그 긴장 신경을 이제 좀 억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이 요 복식 호흡을 하는 목적입니다. 평상시에도 그냥 뭐 하루에 30분, 뭐 20분에서 30분 정도 해주시면 보통 도움이 되고요. 이제 가끔 이 복식 호흡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지럽다고 이거를 안 그만하고 어지러워서는 못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너무 심하면은 그만둬야겠지만 어지러운 것이 정상입니다. 이제 이완 신경이 작동을 하면서 혈압이 약간 떨어지고 긴장이 풀리면서 어지럽다고 느껴지는 건데, 물론 쓰러질 정도로 어지럽다면 당연히 중단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지러운 것을 이제 조금 느끼면서 이제 뭐 누우신 상태에서나 뭐 앉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복식호흡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이제 공황 발작이 이제 슬쩍 올 것 같을 때 이 복식호흡을 하시면 공황 발작이 안 오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효과가 분명히 있는 방법이므로 이걸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자가요법으로 이제 술, 담배 이 녀석들은 자율신경을 지치게 합니다. 자율신경이 이제 이거 막 할 때는 뭔가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고 이제 좋은데 이 녀석들이 이제 몸에서 빠져나갈 때 이제 다시 자율신경이 이제 뭐 너무 활성화되거나 너무 처지거나 하는 등 이제 안 좋게 되기 때문에 술, 담배는 이제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뭐 이걸 심리요법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거, 우리가 가장 불안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무서워요. 알고 나면은 그렇게 무섭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황이 무엇인가? 나는 무슨 스트레스에 취약하가니 이렇게 되었는가? 나는 무엇에 강한가?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것이 좋아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고 이거 뭐 엄청 쉬워 보이지만 이거 내부에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있고 이제 심리에 대한 아주 깊은 영역이 이제 관여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뭐 책을 읽어가지고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정신과 의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시는 게 그래서 이런 치료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고 이제 보통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저희들이 약 2년 정도로 잡습니다. 이제 설명을 천천히 드리면은 이제 부작용 관찰을 하면서 약을 증량하는 약물 증량기가 있고요. 이제 증상은 이 증량기에서 거의 완전히 소실이 됩니다. 이 소실된 상태에서 이제 정상적인 치료를 하면은 이제 약물을 좀 유지하는 이제 안정 유지기가 있고요. 천천히 약물을 감량하는 감량기에 들어갑니다. 이 감량기 동안 약물을 천천히 줄이게 됩니다. 자, 이 증량기는 뭐냐? 이제 정신과 약물은 한 방에 증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작용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이것들을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확한 진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공황장애만 있는지 우울증도 같이 동반된 공황장애인지 이런 것들은 좀 치료도 다르고 치료의 성공률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관찰 기간이 필요하고 단계적으로 약물을 증량하면서 약 2달까지 이제 지켜보게 됩니다. 그동안 거의 증상은 소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물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약이 이제 어느 정도 증량이 되고 안정되었다. 쉽게 말하면은 요 안정기에 도달했다는 거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신경의 보호막이 이제 딱 쳐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보호막이 쳐져가지고 증상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보호막이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은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처음엔 보이지만 스트레스가 갑자기 꽝 오면은 바로 증상이 나타나서 이거를 여러분들은 재발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착각이라기보다는 재발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신경과 뇌가 완전히 안정이 되고 튼튼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저희들은 그때 시간을 버는 거를 안정기라고 하고 이때 자가요법과 심리요법을 계속해서 지속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이 대충 최소 9개월 정도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튼 저는 1년 정도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 1년간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증상도 거의 없고 이런 자가요법, 심리요법도 계속해서 지속을 하면서 이제 안정이 된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은 이 약을 약간 줄이고 또 약간 관찰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보호막을 한 번에 휙 벗겨버리는 것보다는 보호막을 조금씩 걷어내는 겁니다. 보호막을 살짝 걷어내고 또 살짝 걷어내고 또 살짝 걷어내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막이 완전히 벗겨질 때까지, 쉽게 말하면 이 약이 중단이 될 때까지를 이제 저희들이 약 1년으로 보고, 그래서 이걸 모두 더하면은 약 2년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 2년을 복용을 해도 이제 재발을 상당히 자주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가요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운동을 어떻게 하겠으며 회식 있고 스트레스 받는데 금연금주를 하기가 쉽지 않죠. 복식호흡 이거 안 하다가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 자가요법을 하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현대인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그것에 의해 공황 장애가 발생을 해도 치료가 완전히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드리고 이제 정신과 의사들의 도움을 계속해서 이제 받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면서 나쁜 습관을 고쳐 나가시고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극복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황장애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알아봤고요. 물론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그 치료를 하면서 이제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제 치료하는 의사마다 강조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불안증, 이제 소위 말하는 범불안장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